자, 오늘은 이제 12운성을 가지고 통변하는 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거를 조금 점검을 해보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다 뭘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12운성을 뽑는데 힘들어 했단 말이야. 뽑는데 힘들어 했어요. 그걸 보고 딱딱 나오는 것들을 힘들어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12운성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포태법.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포태법이래. 그럼 포태법이라는 뭐 특별한 것들이 있느냐? 없어요. 포태법이. 그러니까 포태가 뭐냐면 원래 의미는요. 이 포태, 이 포 있죠? 포. 이거는 12운성의 절태양의 절과 같은 의미예요. 절과 같은 의미. 그러니까 포태법은 뭐냐? 절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절태가 담당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 절은 단정돼서 잉태되는 거잖아. 그렇죠? 잉태돼서 양수 속에 있다가 장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포태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완벽하게 태아 속에 있는 상태에서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포태법은 뭐냐? 12운성을 어떻게 출현시켰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포태법이에요. 그럼 우리 이거 태양장생복 이거 알잖아. 이게 포태법이에요. 이게 포태법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출현시켜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 따라서 뭐 음포태가 있고 양포태가 있고 갑자포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만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게 포태법이구나. 그냥 생각하시면 포태법이라는 뭐 특별하게 이거를 가지고 뭐 통변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포대기 아시죠? 포대기. 예, 이게 포태에서 나온 말이에요. 포태기.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아이를 맨 처음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출생시켜서 이게 진행됐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출생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12운성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포태, 양포태는 뭐 음간에서 사용한다, 양간에서 사용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갑자포태는 뭐냐면은 우리가 육식갑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천간이 지나가면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따로 별도로. 그거를 적용한다. 그래서 갑자포태라고 하는데 다 의미 없어요. 그럼 뭐가 맞느냐?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느냐? 제 기준입니다. 전부 다 쓰세요. 전부 다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지금 이미 우리 음포태 쓰고 양포태 쓰고 다 써요. 오늘 배운 거에 보면은 전부 다 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다 쓴다. 그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여기에 굳이 뭐 시간 할애해 가지고 오늘 뭐 마무리해야지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게 포태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할 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지 돼요. 원래 이 포태법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양생음사, 음생양사예요. 그렇죠? 양생음사, 음생양사. 이러니까 꼭 무슨 문자 같잖아. 그렇죠? 문자 같은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 죽으면 음이 살고, 음이 살면 양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야, 이 사지가, 죽는다가 사잖아. 그렇죠. 양이 죽는 곳에서 음이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사지는 음의 생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꼭 얘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이거 마지막 복습입니다. 여러분. 다 이거 안 해봤지? 집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다 잊어버렸겠죠. 그렇죠. 다 잊어버렸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세 번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걸록과 제왕의 기운이 가장 강한 기운이라고 했어요. 맞나요? 그러면 가장 약한 기운은 절태예요. 예, 절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과 태는 이 걸록 제왕 이 기운을 반대로 해서 종으로 나눠서 마주본다고 그랬죠. 마주본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마주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뭐야? 양이 관되면 음이 쇠예요. 이해됩니까? 예,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생사 이렇게 했어. 생과 사가 같다. 그렇죠? 이거 기억나요? 생사, 욕병, 관세 이거는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양묘 했죠. 절태가 바뀐 거, 걸록제왕이 음양이 바뀐 거 이거는 우리가 이미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고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생사,
욕병, 관세, 양묘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일단 그건 기억하셨나요? 그렇죠. 이건 기억이 됐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은 양간 기준으로 했어요. 그렇죠. 뭐가 있었냐면 성장기다 이거는. 그렇죠. 성장기, 절정기, 쇠퇴기, 잠복기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럼 성장기는 언제부터 성장하냐? 아니 절정기는 내 계절이야. 절정기는 나의 계절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간목의 절정기는 언제야? 봄이잖아. 간목의 절정기는 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임묘진이야. 여기가 임묘진이야.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경금의 절정기는? 여기가 신유술이야. 자, 이해됩니까? 그렇죠. 임수의 절정기는? 여기가 해자축이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절정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생, 목욕, 관대가 성장기다. 이거는 이미 돼 있잖아. 우리가. 그렇죠. 이게 마음적으로 이미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생, 목욕, 관대는 뭐냐면 전계절이야. 전계절이야. 그리고 병사묘 이건 뭐야? 다음 계절이야. 그 다음에 절퇴양은 반대 계절이야. 반대 계절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이걸 기준으로 하니까 절퇴양 빼고 절퇴양을 빼고 나니까 뭐야? 이거는 생에서 묘까지잖아요. 이게 생지, 왕지, 묘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 묘, 미, 신자진, 인오술, 사유축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삼합을 구성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분합입니다 그랬어요. 목적합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 계절 빼고 다 우리 편이야 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야? 절퇴양만 뺀 거야. 그러니까 삼합은 뭐야? 12운성의 결국은 축소판이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걸 해보자고요. 약간 연습 한 번만 하고 시작할게요. 연습하면. 자, 우리 아무거나 해보자고요. 자, 우리 일주 아무거나 한번 해보자고. 일주. 예? 그러니까 일주. 어? 뭐라고? 갑인? 그래, 갑인 개유? 오케이. 갑인 개유 해보자고요. 사이좋게 음량 하나씩 나왔네. 그렇잖아요. 자, 갑인 뭐야? 이는 그렇죠. 걸록 바로 나오죠. 좋아. 갑이 요번에 유를 만났어. 그러면은 예? 무슨 목욕이야? 갑한테 유는 뭐야? 예? 도대체 갑한테 유가 왜 다음 계절? 이걸 모르는구나. 이걸 모르는구나. 그래, 태잖아, 태. 자, 봐봐요. 우리가, 자, 봐봐. 선생님들. 글자로 놀면 안 돼. 글자로 놀면 안 돼요. 항상 내가 그랬잖아요. 모든 건 어디서 나왔다? 계절에서 나왔다고요. 계절에 나왔어요. 이렇게 놓으면 얼마나 힘들어. 좋아요. 간목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목욕. 목욕.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이거 자꾸 해보죠. 그러면 양간의 왕지는요. 목욕 아니면 태 아니면 사 아니면 제왕이야. 이해돼요? 예, 그거밖에 안 나와요. 양간한테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간목에게 오. 그럼 뭐야? 이게 봄, 여름 이렇게 모여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여름이면 쇠퇴기야. 그럼 뭐야? 병사묘 이게 모여야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병이야? 사. 그렇죠? 얘가 죽었네? 사가 죽었네? 그럼 뭐야? 반대 바로 뭐야? 장생이죠. 그럼 뭐가 장생한다는 얘기야? 을목이 장생한다는 이야기야. 을목이 장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간목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간목에게 사. 너무 쉬워. 간목에게 신. 그렇지, 절.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나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빨리 나오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자, 이게 간목에게 신이 절이죠. 그럼 을목한테는 태.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놓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빨리빨리 호출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직접 쓰잖아. 또 안 나온다? 또 안 나와요.
답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하고 있으세요. 성장기는 뭐다? 장생, 목욕, 관대다. 근데 그거는 심정적으로 이해되잖아. 절정기는 뭐다? 걸록, 제왕, 쇠다. 그 다음에 쇠퇴기는 뭐냐? 병사묘다. 잠복기는 뭐냐? 절태양이다. 자, 이건 기억돼. 그리고 요 흐름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금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신유수를 놓으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양가는 되는데 음간이 어려워. 음간은 역행을 하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양과 음이 조금 틀려요. 음은 뭐냐면은 쉽게 양은 여기서 장생의 느낌이 나. 여기서. 근데 음은 뭐냐면 어디서 이게 진짜 나오는 느낌이냐면은 양에서 나오는 느낌이에요. 이미. 여러분 양과 태 구분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나요? 네. 말해봐. 태는 세포, 양은 양수. 오. 그러니까 그렇게 알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라고. 자, 태는 정말 잉태된 거라고 그랬죠. 잉태된 거라고 그랬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관대의 의미는 독립이다, 뭐 제왕의 의미는 뭐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 목욕이 도하의, 그러니까 신살로 얘기하면 도하의 기운이 되는지. 쇠 같은 경우 봐요. 쇠. 꺾인 기운이죠. 이미 꺾은 기운이죠. 꺾인 기운인데 거의 어디랑 맞먹는 기운이야? 걸록과 맞먹는 기운이에요. 걸록과. 그러니까 쇠까지는 아직 기운이 있어 없어? 있어요. 기운이 있어. 그렇죠. 기운이 있는데 더 지나가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자, 이 병사면서 또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전 세상과 현재의 세상과 사후의 세상에 대한 구분도 조금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과 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히 여기가 맞아. 장생과 살아이냐. 맞나요? 그렇죠. 장생과 살아이냐. 근데 여기서 끊어지는 게 있고 여기서 끊어지는 게 있고 여기서 끊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다 달라요. 자, 우리가 뭐냐면 사 죽었죠. 맞나요? 근데 이 사는 우리가 죽었지만 죽음으로 인정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네.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렇죠. 예, 술 드릴 때, 저기 제상에 올릴 때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뭐 어디 간다? 시계 거꾸로 방향으로 돌린다고 그랬죠.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그건 뭐 시간을 거슬려서 다시 이거란 말이야. 이게 끝나는 게 이제 묘란 말이야. 묘는 인묘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죽어서 머문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뭐야? 아직도 뭐가 남으면 기대치가 남아있어. 기대치가 남아있어. 근데 묘는 뭐야? 끝난 거야. 그럼 내가 다른 세상에서 머무는 곳이야. 자, 이해되나요? 절은 완전히 단절된 거잖아요. 절은요. 근데 단절인데 우리가 이런 거 기억납니까? 금의 완성은 수의 완성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렇죠. 금의 완성은 수의 완성이다 라고 했는데 그 개념이 틀렸던 거 기억나세요? 금은 완성인데 죽음이다. 수는 완성이 된데 시작이다 했던 거. 그게 가을에 일어납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절이 딱 그 느낌이에요. 여기서는 단절돼서 끝나는데 정반대돼서 뭐야? 반대는 새로운 완전히 단절되고 그 다음이 시작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끝임과 동시에 절은 뭐야? 시작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절지에 놓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야? 이제 절지야. 이제 완전히 끝났어가 아니야. 메시지는 뭐야? 완전히 끝내고 뒤 짜투리 남기지 말고 뭐야? 다음 거 준비해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해야 될 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감명을 하는 거예요. 감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명에 그 어떤 것도 뭘 넘어서진 않는다. 자연을 넘어서진 않아요. 자연을 넘어서진 않아요. 12운성대로 해석해가지고 이게 다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아야지 돼요. 오늘 우리가 저기 어떤 분이 갑인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갑인 일주는 뭐야? 전부 다 똑같아야 돼.
전부 다 똑같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인일주가 갖는 굉장히 공통된 특징은 있어. 갑인일주 우리가 제가 어떻게 얘기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우두머리 기질이 있다고 그랬죠. 굉장히 세고 여성 갑인일주는 굉장히 활동성이 강합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랬더니 갑인이네.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운성을 대입할 때 12운성의 의미를 계절적인 부분과 같이 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잘 맞아 들어가요. 아주 잘 맞아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일주론을 통해서 갑인일주를 배웠단 말이야. 그렇죠. 일주론을 통해서 갑인일주를 배웠으면 요번에 이 똑같은 갑인을 다시 한번 12운성으로 모두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이 12운성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갑인의 상태가 과연 괜찮은 상태에 놓여 있느냐 안 놓여 있느냐는 뭐로 살펴야 된다? 자연으로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이다, 태다, 양이다, 장생, 목욕, 관대, 골록, 제왕, 쇠병, 삼회, 절대 이게 하나의 순환 과정이라면은 나의 어떤 특정한 육친이 어느 과정에 놓여 있느냐라고 해서 병사묘에 들어가 있으면 큰일 났다. 뭐 관대 골록에 들어왔으면 우와 너무 좋다. 이럴 필요 있다 없다?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각각의 특징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면 태의 특징이 있죠. 태는 뭐라고 그랬죠? 태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응? 아니 누가 대답은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가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어. 태는 뭐야? 창조적 기운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어떤 아주 혁명적인, 창의적인, 굉장히 기발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아니 이 태라는 걸 한번 생각해봐. 정자난자, 이 꾸물꾸물한 정자난자가 착상을 해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거야. 위대한 사람. 이거보다 더 창의적인 개발이 어딨냐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양 한번 생각해요. 왜냐면 공부할 거니까 그래요. 양은 뭐야? 이제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기운이 올라왔다. 그래서 음은 여기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음은. 자, 그러면 기운이 올라왔어. 양은. 그렇죠. 그럼 이제 뭐가 성립됐다는 거야? 태는 아니야. 양은. 부모 관계가 성립됐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성립됐냐? 장생에서 성립된 게 아니라 양에서 이미 성립된 거야. 쉽게 말하면 뱃속에서 손 나오고 발 나오고 머리 나오고 뭐 여기 심장 나오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통 이제 100일 얼마나 지나야 나옵니까? 애들이. 예? 9개월 지나면 아예 나오지. 그러니까 뱃속에서 뭐 얘는 이건 손이 될 거고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이제 됐어요. 한 100일이면 나오잖아, 아무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게 오면은 이미 뭐 하는 거냐면은, 아빠야 하고 뱃속에다가. 근데 태일 때 부모가 정해져 이미 누구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정해지는 거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이 의미가 틀려요. 이 의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거야. 유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냥 뭐 아이를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지운다고 그러나? 하잖아요. 양에서 지우는 거는 이게 쉽지 않아. 근데 태에서는 지워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와서 여기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되면 이 태는 말 그대로 세포야. 근데 양이 되면서 이제 손발이 나오고 뭐 심장을 뛰고 잃어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게 우리가 보잖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양이 거쳐지면 뭐가 되면 이거 부모 관계가 성립됐다고 그래요. 그럼 부모 관계가 성립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천륜을 이야기해요. 천륜. 쉽게 말해서 태한테는 교육 안 시켜요. 세포 되자마자 뭐 좋은 음악 틀고 그거 안 해요. 그거 어디서부터 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부터 해요. 태교.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교육이 시작된 거야.
근데 뭐야, 얘 꺼내가지고 뭐야, 영수 가르치는 거예요? 국영수?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랄까, 이거를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럼 양때 해야 될 게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양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양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는 천륜이 형성됐다. 천륜, 즉 부모 관계가 이미 양에서는 형성이 됐다, 완성됐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양도 교육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에도 교육의 의미인데 보이는 교육이야, 안 보이는 교육이야? 안 보이는 교육이죠. 그렇죠. 그래서 양에서 뭔가 시작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소규모로 시작하거나, 이쪽에서 뭔가를 시작하면 뭐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을 하거나 뭐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또 뭐가 있겠어요? 교육 말고. 교육, 양육, 보육 이런 의미 있겠죠. 양에서. 근데 이 양에서 이미 뭐가 있냐면 이제 상속의 문제가 성립이 돼요. 상속의 문제가. 그러니까 천륜으로 이어졌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성립. 그러니까 딱 보면 이 양의 의미하고요. 뭐가 살짝 비슷한 줄 아세요? 이걸 이제 그대로 밖으로 빼면 목욕이 되는 거야. 목욕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야? 숨어서 하는 거잖아. 목욕은요. 이제 진짜 국영수 시키는 거야. 목욕은 진짜 국영수 시키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글자를 배울 때도 이랬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배우고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래를 배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했어, 우리가? 합충했죠. 그렇죠. 합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갑인, 인이, 갑목이 내가 걸록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니 고집이 셀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이건 하겠단 말이야. 이건 하겠어. 그러면 개수에게 임목은 뭐야?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제 뭐가 맞냐면, 목욕과 사가 만나면 어떻게 돼?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쇠가 뭐 장생에 만나면 어떻게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복합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복합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제 조금 해볼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는 됐다 안 됐다 그러죠? 된 거로 하고 우리가 이게 지난 시간까지 이거 한 겁니다. 개유해야 되는구나. 개유는 뭐예요? 개유. 예? 그러네. 그러지 말고. 그렇죠. 전계절에, 자, 그랬죠. 임수 뭐라고 그랬죠? 임수. 정 어려우면. 임수 전계절 왕지잖아. 그러니까 뭐야? 목욕이잖아. 그러면 욕병이잖아. 개수한테는 병지죠. 그렇죠? 네.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고요. 혹시 제가 이런 방법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하는데, 그냥 이건 제가 안 좋아하는데 그냥 사병수에 저는 그냥 예. 왕록관, 욕생양, 태절묘 그냥 이래요. 저는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전계절, 본계절, 후계절, 다음 계절 이렇게 해서 그냥 사병세, 왕록관, 욕생양, 태절묘 이렇게 하기도 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참고만 하세요. 하세요. 그냥 참고만. 지울까? 이런 거 난 하면은 조금 막 부끄러워서. 자, 일단은 12운성 통변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제 유인물 보시고요. 통변에는 뭐가 있냐면요, 봉법. 네? 이거 있는데, 요거에 맨 뒷장에 붙어 있는데.
없어요? 있잖아. 예. 시민성 통변법. 네? 있어요? 자, 통변법에는 뭐가 있냐면 봉법, 좌법, 그리고 인종법, 거법. 보통 이게 이제 대표적인 방법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에서는 여러 가지 조금 서로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간이 없을 때 지지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지지를 갖다 쓰느냐 안 쓰느냐, 뭐 여기에 대한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워낙 이론이 많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냥 저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다른 데서 하는데. 그리고 이것도 왜 그랬잖아요. 음양이 이거 그냥 한 방향으로 다 돌리는 데 있다고요. 한 방향으로 다 돌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건 뭐 그 어느 게 맞습니까? 여기는 조금 저도 좀 의아해요. 아직은요. 아무튼 일반적인 이야기 알려드릴게요. 자, 봉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했을 거야. 올해가 경자년이야. 경자년이야. 내가 갑술일주야. 갑술일주야.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월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갑목 입장에서 내가 술이라는 곳에 앉아있다. 이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론으로 알고 있는 거는 뭐야? 술토는 뜨거운 땅이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땅이야. 그래요. 이런 데 앉아 있는 갑목인데 자수를 만나서 이 술토가 괜찮을 거야. 이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아무튼 푸는 건 조금 이따 하고. 그러면은 갑목 입장에서 자수를 만났을 때 자수를 갑목 입장에서 자수 그러면 얘는 뭐야? 갑목역의 자는 목욕이죠. 그렇죠. 나한테는 목욕이야. 여기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 경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경금 입장에서 경금에게 자는 뭐야? 예? 사. 그렇죠. 얘한테는 여기가 사지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야. 도대체 이 자수에 앉아있는, 경금이 앉아있는 이 자수라는 곳은 목욕이야, 사야. 이게 생각되는 거야. 자, 이 부분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이 자수를 나를 기준으로 해서 목욕지에 경금이 앉아있다고 하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경금이 자기 자리를 깔고 있으니까 그냥 경금은 사지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야? 이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경금은 얘한테 뭐냐면 편관이죠.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면 편관이 내 목욕지에 앉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아니면 편관이 내 사지에 앉아있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법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과연 요 부분을 예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예로 해석을 하는 거야, 뭐 이게 조금 틀린 거예요. 이제부터.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술토는 내가 앉아있으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될 거야. 그렇죠? 이 술토를 경금이 만약에 이 안으로 들어왔다고 대입을 해야지 되는 거야? 뭐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12운성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갑술일주 하나만 배웠어. 갑술일주 하나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 이렇게 배웠었어요. 갑술을. 갑술이라는 거를 이렇게 배우면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했잖아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갑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자연으로 먼저 보자 그랬어요. 자연으로 먼저 보자.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갑수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뜨거운 바위산에 홀로 독고다이로 자란다라고 했었어요. 그랬던 거 기억나죠? 왜? 그건 안 바뀐다고요. 그건 안 바뀌어. 독고다이로 홀로 자라는 갑목이야. 그럼 그 기질이 있을까 없을까? 갑술한테. 있어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주목받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정표가 되길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목받는 거를 되게 은근히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갑수를 내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뭐 저기 있잖아요. 뭐 저기 만나는데 얘 안 오면은 얘 갑수를 좀 오게 하는 방법 안다고 그랬죠. 예, 전화해서 야 너 안 오면은 우리 여기 뭐 이렇게 하면 뭐야 늦게라도 온다고 그랬죠. 예, 이게 갑술의 특징이라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얘는 편제고요. 얘는 상관이고요. 얘는 정관이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기억납니까? 그리고 갑은 묘랑 즉 겁재랑 합쳐서 식상을 합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갑술은 뭐냐면은 겁재를 거느린다고 그랬어요. 거느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겁재랑 합쳐가지고 식상을 한다 그랬는데 갑술과 갑진의 차이가 뭐였냐면 갑진은 뭐야? 같이 자라는 나무에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동업을 한다, 같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갑진의 특징은 너 천만 원, 너 천만 원, 너 천만 원, 너 천만 원, 나도 천만 원 이렇게 딱 되는데 리더는 나야. 이게 갑진의 특징이라면 갑술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내가 1억 댈게. 대신 너 와서 해. 이런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만약에 갑술이 들어가는 입장이라면 누가 하면은 알았어 너 투자했어. 그럼 대신 너 경영에선 손 떼. 내가 할 테니까. 뭐 이런 이런 게 갑술적 기질이에요. 이게 갑술적 기질이야. 왜냐면 독고다이에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때는 이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뭐 편지에 머무르면서 뭐 상고한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이거를 볼 때는 조금 다르게 보는 거지 이제. 이걸 어떻게 볼까 그러면 갑은 술이 어디야? 갑은 술토입니다. 술토. 예?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거죠, 일부러. 예? 그걸 내 하면 안 되잖아. 뭐야? 양이에요, 양. 그렇죠. 양이 앉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면 갑목이 양지에 앉아 있어 이러는 거야. 갑목이 양지에 앉아 있어. 자, 그럼 이 양지에 앉아 있는 거야. 이거는 또 양지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것만 생각해 봐. 그럼 양의 의미. 응? 그렇죠. 보호.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교육, 양육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천륜. 맞나요? 그래요. 그 다음 뭐가 있어? 상속의 의미 있다고 그랬죠. 있나요? 아,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겠네.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겠네. 맞죠? 그럼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을 하려면은 갑술은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될까? 그렇지요. 부모야. 그래서 갑술일주에게 연월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월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야. 맞나요? 좋아요. 그러면 연월에 수를 뭐가 제일 필요해? 수죠. 볼 것도 없죠. 그래요. 만약에 갑술에 수가 있다면이야. 어디에? 연월에 수가 있다면. 이해됩니까? 그럼 그 수의 도움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죠. 그럼 어디에 문제가 발생돼? 상속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뭐야? 양육, 교육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양에서 하죠. 양에서. 그러면 상속의 문제들 이런 거. 예를 들어 아까 그랬잖아요. 경자 그랬단 말이야. 올해 같으면 경자년이야. 어디서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느냐? 위에서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조부 때부터. 조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것들이. 이해됩니까? 만약에 여기서 자가 있었으면. 그렇죠. 부모 때에서. 이거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있나요? 이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해서 발생을 하겠구나. 그러면 상속과 양육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양의 문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드러내서 하는 거다, 숨어서 하는 거다. 숨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하는 거야. 좋아. 돈을 줄 수 있네. 부모가 돈을 줄 수 있어. 갑술한테 자, 돈 줄게. 이럴 수 있네요. 맞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부모한테 상속의 문제를 일으켜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딱 벌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안 된다고 그렇게 안 된다고요. 뭘 하는 거야? 양을 시킨다고. 양을 시킨다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부모 도움을 받아서 가게를 내고 싶다. 그럼 어디로 내는 거야? 그렇죠. 뒷골목에서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부모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 근데 내 새끼한테 뭐 하나 주고 싶어. 그럼 너 그냥 소규모로 조그맣게 저 뒤에 가서 한번 해봐. 한번 운영하는 법을 다 배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본사로 내가 데려올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요. 회사를 넘겨주는 거야 바로? 아니에요. 뭐 한 다음에? 그렇죠. 데려와서 허드렛 일 시키는 거야. 데려와서 허드렛 일 시키는 거야. 허드렛 일 시켜서 뭐 하려고? 그렇죠. 나중에 뭐 하려고? 올려주려고. 그러면 갑술과 부모와의 관계가 있으면 이 메시지는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 자,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것만 그냥 한번 보자고요. 이것만 한번 보자고요. 제가 왜냐면 이거를 그냥 싹 섞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섞어서. 왜냐면 이 안에 거법, 봉법, 인종법, 좌법 다 들어갈 거예요.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갑술이 신정무잖아.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 갑술이라는 글자를 공부할 때 그러는 거예요. 이 지장간을 뺏어서 여기에다 그대로 이 술토에 대입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좌법이라고 해요. 좌법. 자, 그러면 뭐냐? 갑술입니다. 맞나요? 그렇죠. 갑술. 갑술은 얘한테 양지죠. 양이야. 그래서 갑목은 내가 양지에 머물렀다. 이거 되죠? 자, 그러면 신금, 정관. 정화, 상관, 무토, 편재 있을 거 아닙니까? 얘들을 뭐라고 되면 신금은 술토가 뭐야? 신금은 술토 안에 있잖아. 신금은 술토 안에 있잖아. 그렇죠? 그럼 신금에게 술토는 뭐예요? 응? 관. 아니, 해봐봐. 왜 관인가? 에?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신금이 술이죠? 그러면 빨리 경금 생각하라고 그랬죠? 경금은 여기가 신유술이지. 그렇죠. 신유술의 쇠잖아. 그러니까 관쇠. 바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 그럼 정관은 술토에 있다. 신금이 술토 안에 있다 그러는 거는 신금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거냐면은 관대의 기운에 보관되어 있는 거야. 지장간이. 이거 이해되나요? 그렇죠. 잘 생각해. 맞죠? 그런데 관대의 기운에 있는, 즉 관대의 에너지를 얻은 정관 신금이 나의 어디에 앉아 있느냐? 양지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양지에 좌법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내가 어렵게 하나? 자, 신금이 뭐야? 관대를 얻었죠. 관대의 기운. 이건 알겠지? 관대의 기운을 얻은 신금 정관이 관대 안에 있잖아, 이게. 맞죠? 여기까지 됐죠? 정관이 어디에 앉아있냐? 나의 양지에 좌한다. 이거예요. 앉아있다. 즉, 뭐야? 이거예요. 관대의 기운 정관이 양지에 좌했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하느냐? 관대와 양이 발생하는 거야.
양. 즉 뭐야? 얘와 얘의 조합이 발생하는 거야. 이거 이해되죠? 예? 이 조합이 총 몇 개냐면 144개예요. 144가지예요. 사실 이걸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관대와 양의 조합. 이거 뭐 일단은 관대 한번 생각해 보자. 관대는 어떤 기운이 있죠? 관대. 어? 그래요. 그러니까 관대의 기운이 입사한 사람 맞아. 관대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사모관대를 입다 그랬죠. 사모관대는 언제 입어요? 급제했을 때, 또 결혼할 때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관대는 걸록은 관대의 성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걸록 기운은 이 관대의 성장이야. 그러면 이걸 생각해. 항상 이거를 이 느낌 안에서는 관대의 의미를 생각해요. 관대는 뭐냐? 목욕을 거친 거야. 목욕이 지났어. 그럼 목욕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말을 해. 괜찮아. 공부. 그래. 청소는 게 공부시키는 거란 말이야. 공부할 때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안 듣고 막 그러고 놀고 막 그러다가 철 들어서 공부 끝냈어. 공부 끝내고 뭐야 이제. 그래서 입사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관대를 반드시 결혼입니다. 입사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관대는 뭐냐? 이제 뭐야? 여기선 용돈 받아 쓰다가 관대는 그렇죠. 독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독립의 의미가. 걸록은요. 그냥 내가 뭐야? 가정을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결혼의 기운이 있어요. 여기도 결혼의 기운이 있는데 관대의 정확한 의미는 이제 입사할 시기다. 너 밖에 나가서 일할 시기다. 혹은 결혼할 정년기다. 이런 정도 느낌이 맞아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관대, 즉, 그 뭐야? 얘한테는 뭐야? 정관이 관대란 말이야. 그럼 정관은 뭐야? 일, 직업, 이런 거잖아요. 직업이고, 직업. 그래서 직업과 이런 것들이 관대의 기운에 들어오면 뭘 얻는다? 명예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직업적이나 이런 쪽으로 갑술은 좋아, 안 좋아? 좋다는 이야기야, 지금. 아, 정관, 관대의 기운을 얻은 관대의 그런 정관이 양하고 있단 말이야. 양자에 앉아 있어.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성장하는 애야? 아니야. 그렇죠. 아래 단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밟아가는 애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야? 그 자리에서 결국은 성공해, 안 해? 하는 애예요. 하는 애예요. 이거 이해되나? 예?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요거 하나를 잡아놔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정화, 상관은 그렇죠. 욕생이양 그걸로 하셨구나. 자, 뭐야. 여러분 다 찾아봐. 정화, 술 하면은요. 다음 계절이잖아. 그렇죠. 다음 계절이잖아. 그럼 뭐야? 병사묘잖아. 병사묘 묘잖아. 묘니까 양이잖아. 돼요? 네. 그러니까 정화도 뭐야? 양이야. 그렇죠. 그러면 얘한테는 뭐냐면 양지에 있는 상관이 같이 양지에 머무네. 이해되세요? 네. 나의 양지와 상관의 양지가 같은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상관은 뭐야? 일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라, 정관도 양지에 머물고, 정관은 좋은데 상관, 일도 양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뭐야, 얘는. 진짜 밑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자, 이해됩니까? 좋아요. 무토. 이건 편제잖아. 편제는 병화가 술토에서 묘니까 묘.
그렇죠. 술토 묘지죠. 토하고 화 같이 보는 거 알죠? 예. 그럼 뭐야? 편제는 묘지란 말이야. 묘지는 편제야. 자, 이해되죠? 그러면은, 자, 봐봐. 편제가 묘지에 들어갔다. 한번 생각해 봐요. 편제는 뭐야? 돈이죠?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예? 그래요.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금고에 들어가 있는 거야. 금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묘지는 어떤 자리냐 이거야. 묘지는 어떤 자리냐? 거기서 이제 의미가 들어가는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묘지는 뭐 하는 자리야? 왜? 그래요. 내가 죽어서 머물 자리야. 죽어서 머물 자리를 죽어서 사요, 살아서 사요? 살아서 사놓죠. 무슨 말이죠? 이거는 노후 대비야. 노후 대비야.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노후를 대비할 곳에 편제를 묻어놓는 애야. 이해됩니까? 그럼 갑수는 돈 벌면 뭐 한다는 애야? 그렇죠. 땅 사고, 뭐 사가지고, 건물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묻어놓는 애란 말이야.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은, 자, 이제 대충 나와서, 얘는 말이야. 직업적으로 아래서부터 막 성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야? 거기서 명예를 얻게 될 애야. 그런데 말이야, 얘가 양지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뭐야? 하나씩 배우는 것부터 시작할 거야. 대충 이런 애네, 값을. 이해됩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이걸 이제 가지고 뭘 대입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다 계절을 대입해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계절을 대입을. 그러면 이게 어느 방향으로 나오느냐? 이거를 이제부터 살피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어렵죠? 그렇죠. 어려우니까 재밌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주를 가지고 한번 조금씩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 아시겠죠? 예. 요거 이제 이게 양지구나 뭐지나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지금 제가 한 거 있죠? 지장간을 갖다 다 대입하고 있죠? 예. 이걸 뭐라 그러냐면 좌법이라고 해요. 이걸 좌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좌법은 일주만 적용되는 네,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걸 봉법, 거법, 좌법, 인종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방법만 알고 있고요. 뭐 한다? 전부 다 쓴다. 네. 전부 다 쓴다 생각해요. 이렇게 좌법 쓰다 인종으로 끌고 오고 그 다음에 거법으로 갔다가 봉법 대입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걸 전부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처럼 그랬죠. 관대이면서 양인 거, 사인 거, 뭐 이런 거 있죠. 사인대 관대, 그럼 사하고 관대를 조합시켜 버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야? 144가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사실은요. 자, 아시겠죠? 예, 조금 이따 갔다 와서 좀 쉬었다 설명을 할게요. 예, 좀 쉬죠.